그러니까 아빠들은 생각적으로 다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갖고 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아빠는 없거든. 왜냐면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허슬컬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시몬스의 최연소 임원인 전략기획팀 이은성 이사님과 방송인 정성호님과 함께 요즘 아빠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몬스 전략기획 부문에서 영업전략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은성입니다.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저를 아마 라이브 커머스나 뭐 이렇게 볼 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몬스와 이렇게 연이 돼서 또 오늘 토크쇼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자녀가 네, 자녀가 셋 있습니다. 야. 다둥이 아버지. 네. 저는 이제 5명의 자녀를 뒀으니까 네. 둘이 합쳐 8명.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결혼하면 자기는 5을 낳을 거래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래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아유 5을 낳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이제 2살 차이 1살, 1살, 1살이에요. 넷을 낳고 아내와 이제 우리가 이제 넷만 해도 방이 없다. 우리 진짜로 방을 만들려면 벌집처럼 생긴 데다 하나씩 넣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이를 안 갖다가 막내하고 지금 이제 넷째하고의 나이 차이가 9살. 거의 뭐 9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네네. 결혼할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셋을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혼할 당시에 셋을 낳는다는 게 제 나이 또래에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셋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이 가면서 예. 결국에는 되게 대단하시다? 아예 대단하지 하지만 않아요. 또 너무 행복하시겠다. 사실 이런 토크를 저희가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나와야죠. 아내가 대단한 거지.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까지 밖에 안 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아내가 사실은 6째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내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너무 과유불급은. 근데 또 그리고 주시면 또. 6째 아니 주시면이 아니라 집에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모님 계시죠? 애들 5 있죠? 아내 있죠? 저 있죠? 도마뱀 2마리 있죠? 거기다가 오늘 둘째가 네. 고양이 새끼를 길거리에서 데려왔대요. 아. 근데 거기다가 무슨 6째가 저희 한 방에 있으면 산소가 모자라서 죽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기사님 어떠세요? 혹시 넷째에 대한 마음이 한 번씩 있잖아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셋째를 어. 낳았으니까 솔직하게. 요만한 아기를 안아보는 그 기쁨은 아. 얼마 안 가잖아요. 너무 좋아. 이거는 뭐 너무가 아니라 이건 신이 주신 또 축복. 아이들이 저랑 자는 걸 좋아해서 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큰 사이즈의 침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침대를 다 사줬어요. 사줬는데도 아이들은 2층에서 자거든요. 2층에서 자다가 1층에서 저랑 이제 와이프랑 자는데 새벽만 되면 아이들이 다 저희 침대에 내려와 있어요. 테트리스처럼. 테트리스처럼. 그러면 한 줄이 맞으면 없어지네. 네. 이 이상의 큰 침대는 없는데 아,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네.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거의 없다. 하지만 아이를 만나는 순간은 천사를 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이에요. 뭐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저는 혼자 자취를 이제 오래 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집에 가면 뭐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사실 역으로 말하면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때도 아이들이 문을 두드려요. 항상 누군가 같이 호흡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삶이 이제 저는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다. 그럼요. 네.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요? 다둥이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부분이 어렵지만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는 모르실걸요 하는 행복 하지만 이거는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전염병 같은 거.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아이들이 가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전염되기 쉬운 뭐 감기, 그렇지. 장염
이런 것들이 한 명이 걸렸을 때 여러 가족이 같이 걸리게 되는. 네, 특히나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맞아. 그 부분이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네. 보통 코로나를 이제 한 명이 걸리면 이제 가족이 단란하게 아이, 엄마, 아빠로 하면 한 번 걸리고 2주, 많아 길어야 3주면은 다 낫잖아요. 저희는 보통 6주가 넘게 걸려요. 한 애가 걸려서 일주일 후에 또 하나가 걸리고 또 하나가 걸리고 또 하나가 걸리다가 장모님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걸려서 다시 턴을 해서 온 집안 식구가 또 감기가 돌리고 그래서 한 6, 7주 간 적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게 오래 걸리니까 힘드네요. 그런 거가 좀 어렵고 사실은 아이가 많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 둘을 키우는 거랑 하나를 키우는 거랑 셋을 키우는 거랑 넷을 키우는 거랑 전기세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많죠. 네. 아 그럼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아이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 이제 아유, 170일 축하드립니다. 정도 네. 돼서 첫째를 키웠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네. 했으니까 네. 괜찮겠지. 첫째보다 더 심할까 했는데 볼 때마다 그 웃는 걸 보면 또 너무 행복하다가도 사실 잠이 모자라면 너무 힘든 이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두 선배님들은 제 상황을 알고 또 넘어가셨잖아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넷째까지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몸에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섯째를 낳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정말 지금 아이를 안겨주고 셋을 키우셨지만 안겨주고 샤워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어디 먼저 닦는지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아, 네. 맞아요.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네. 저도요. 그리고 지금 이유식을 만들어 보세요라 그러면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씻는 거는 전 진짜로 첫째 옛날에 씻어놓은 거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방법이네.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이사님 꿀팁이 있겠죠. 요즘에 그냥 저의 일상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내일 저녁 뭐 먹을래? 뭐 주말에 어디 갈래? 이렇게 그치. 물어보면 네. 사실 뭐 저희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비슷한 대답을 계속해요. 항상 말하는 돈가스, 피자, 스파게티, 뭐 항상 먹었던 것 위주로 얘기하고 키즈 카페 가고 싶어요. 항상 갔던 곳 위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심을 한 거는 올해부터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주자. 그래서 연애 때 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코스를 짜요. 새로운 걸로, 네, 걸로. 항상 새로운 걸로. 새로운 키즈 네. 카페 말고 네, 키즈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아예 이제 최근에 갔던 곳 중에 아이들이 재밌어했던 곳은 완구거리를 한번 거기 서울 위쪽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죠. 네. 저희는 네. 거길 좀 늦게 갔고 최근에 최근에 아이들과 새로운 거 먹었던 것 중에는 아이들이 이것도 좋아한다라는 거는 타코를 먹었는데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멕시코 음식. 네네. 그럼 마라탕도 가셔야 되겠는데요? 마라탕도 초등학생들 요즘 마라탕 얘기 안 맞아요. 하면. 예. 학생들이 네. 다 먹잖아요.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예. 진짜요? 네, 가볼 수 있어요. 나중에 뉴질랜드 가서 같이 번지 점프도 번지 하고. 점프. 네. 네. 가봤습니다. 네, 네. 가보셨어요? 네. 아니, 해보셨어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가서도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줄래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되게 방목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뭐 주의하라는 거는 뛰지 마라. 밑에 집에.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인사 잘해라.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강요하는 게 없거든요. 또 하나 생겼네요. 막내 좀 봐라. 근데 그렇게 막 여행을 다니면서 저희도 이제 주말마다 여행을 가요. 항상. 왜냐면 제가 주말에는 거의 일을 안 잡아요. 유일하게 아이들이 이제 내 눈에 휴대폰으로 치면 내 렌즈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지나면 못 담는 걸 알기 때문에 주말엔 무조건 여행 가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키즈 카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저희도 좋아해서 키즈 카페를 했어요. 차려서. 예. 물론 크게 망했지만.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군대 가서 화생방 다 해보셨잖아요. 화생방 하고 나왔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남자들은 울거든요. 평상시에 효도도 한 번 안 한 아들이. 예? 근데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정신 이상한 병사가 아버지!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아빠는 되게 무덤덤하게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서 느낌? 여자아이들은 대화가 2개밖에 안 해요. 네. 알았어, 나가. 이게 끝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전혀 놀래거나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야,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니. 무조건. 네. 첫째 애가 왔어. 야, 밥 먹어야지. 알았어. 야, 밥 먹으라고 나가. 이게 답니다.
알겠어요? 데뷔해야겠다. 네. 아침에 깨울 때도 똑같아요. 알았어, 나가. 야, 학교 가야지. 알았어. 일어나라고 나가. 상처받지 않으세요? 상처 받죠. 처음엔 야,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다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받은 걸 내색할 필요도 없고 그 아이가 나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렸을 때 추억을 쌓아가는 게. 근데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어렸을 때 뭘 하냐 얘가. 여행을 가서 기억도 못 할 텐데. 그러게요. 아니에요. 기억.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 추억을 아빠와 엄마의 추억을 꼭 만들어줘라. 그때가 아니면 네. 못한다. 네. 아, 그럼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예요. 한순간이니까. 근데 우리 이사님도 네네. 그냥 쭉 뻔한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또 시몬스에 오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라는 직장에서 엘리트 네. 코스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8년 정도 근무를 했다가 근데 그 기간 중에도 네. 제가 성향이 음악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저는 이제 힙합 음악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삼성전자에서 만났던 친한 동기가랑 뜻이 맞아서 둘이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오. 네, 그리고 이제 흑인 음악을? 음악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어. 차렸었죠. 연 매출도 나쁘진 않았어요. 연 매출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억이 넘었었으니까. 이야.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네. 이제 딱 1년만 하고 그만뒀죠. 네, 왜죠? 그만둔 이유는 제가 음악만 좋아하다가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아티스트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제가 만났던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야행성이더라고요. 아. 낮에 좀 쉬고 밤에 이제 음악 작업을 하고 낮에는 이제 목이 잠기는 일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셋째가 태어났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퇴근하면 밤 12시가 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집이 이제 전쟁터가 돼 있던 거죠. 아이고, 아이들 그렇지. 어리고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내가 저한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 너무 보였어요. 아이고. 네, 혼자 육아를 하면서 셋을 또 케어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딱 그래도 그 아내는 얼마나 남편을 죽이고 싶었을까. 예. 못 아니, 치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는 음악 한다고 그게 개미야 배짱이 아닙니까? 그래서 딱 제가 예. 느낀 게 그런 감정이었어요. 아, 내가 와이프는 그래도 저를 배려해서 나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육아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거나 뭐 집에 너무 늦게 퇴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네네. 참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업을 접게 됐고 그때 하던 음악도 힙합. 네. 사모님은 좋아하셨나요? 아, 그래도 1억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 아내는? 줬어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게 잘 되던 거는 사실 접기가 힘들고 원하던 거를 S전자를 그만둘 정도로 원했던 건데.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그만둔다? 그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제 큰 대기업을 그만둘 때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고 네네네. 그리고 그 사업을 접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미련 없이 접어야 될 만큼 저는 가족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책임감으로서. 네, 네, 혹은 그래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성공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어가 남나요? 아니면 안 했어도 됐겠다 싶은가요? 저는 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SNS에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이제 그 멘트가 굉장히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멘트를 보고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인생은 방향이 속도가 아니라 아니고? 속도가 아닐까. 어. 왜냐면 길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길을 해보고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고 하나만 진중히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와. 해보고 실패하고도 돌아와서 또 할 수.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는 이 시몬스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직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몬스를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시몬스를 해야죠. 끝까지. 시몬스를 끝까지 그럼요. 해라. 그 말인즉슨 시몬스가 아니어도 시몬스에 올 수 있다.
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요. 네. 다른 삼성전자요 이제 시몬스로 와라. 올 수 있다. 아, 그 얘기군요. 어디서도 올 수 있다. 아, 예. 그래서 잘 빠져나가네요. 1억의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 이제 바로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안정적으로 제가 기존에 삼성전자에서 했던 일도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뭐 회사에도 보탬이 되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구직 준비를 했고 이제 시몬스랑 다른 회사가 합격을 했는데 어디? 네 SK의 그쪽에 이제 아, 뭐 SK 중에 최고의 하이닉스. 네. 아, 그쪽에도 더 붙었는데 네. 시몬스를. 네. 이유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적합성이 시몬스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존에 오. 배웠던 일이나 했던 업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 하이닉스 시몬스에서- 주식이 많이 오르던데 네. 괜찮아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선택했으면 주식을 보지 마라. 내가 선택한 건 시몬스다. 네. 아, 좋네요. 그런데 그 선택이 네. 저는 사실 지금 멋진데 끝이 아름다운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 뭐 친구분들이나 오히려 같이 정말 과감히 나왔었던 그 친구나 삼성에 맞아, 그 나왔던 친구는 친구나 어떻게 됐어요? 같이. 엔터 업계 회사에 가서 네네. 굉장히 잘. 그러면은 같이 했었으면 더 그 옆자리가 본인 거였을 수도. 저는 근데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야, 잘 나간다, 진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구나, 야. 주변에서 그렇게 모두가 그래 해봐라고 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실님 말씀은 외지만 그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일 것 같고 주변에서 너 미친 거 아니냐. 뭐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한편으로 내가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을 뿐이지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난 이걸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상대방이 그때 네가 한 게 맞았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뭐 너무 나태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노력하는 과정에 있을 때 누군가가 너 그건 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그래 넌 잘한다 그냥 이런 얘기만 듣는다면 너무 인생을 안주하거나 혹은 편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닌가. 잘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나가 죽으라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내내 그냥, 네, 아유 웬만하면 밖에서 죽어라 그랬는데 저 잘한다는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데를 갔네요. 또 어떻게 보면 아빠의 책임감인 거고. 근데 노력하면 제가 듣기로는 정성우님을 또 따라갈 분이 없다. 노력이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그 중에 아니요, 저는 하나가 네. 그 지금 모든 이 방송 보는 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모두가 다 똑같은 고뇌와 고민, 그다음에 열심히 살고 계시고. 근데 이게 표현 방식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적돼서 나중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저는 제가 얘기했죠. 저희 엄마가 항상 임창정 씨 영화 중에 김수미 씨가 그런 장면 나오죠. 네. 컴퓨터 앞에서 나가 뒤져라 이 새끼야. 아주 털봐 털 새끼야. 아주 털가리래 이 새끼가 그냥 아유, 전화 받아 이 썩을 놈의 새끼야. 그 저기 있잖아.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근데 저도 뭐 많이 했죠. 왜냐면 8년 무명 생활이었으니까 개그맨을 된 게 98년이었고 98년서부터 제가 어디 나온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레골라스 그러니까 골룸 조혜련 씨가 나온 건 알죠? 네. 그 옆에 레골라스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게 저예요. 모르잖아요, 다. 그리고 옛날에 이런 노래 아세요?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복잡할 때. 제가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탕탕탕탕 탕수육. 8년 동안의 무명 동안의 모습은 제가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돼서 나중에 표현돼서 주연아라는 거 하고 임재범, 성대모사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죠. 더 열심히 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결과물로 따지면 야, 넌 진짜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했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다 살고 있는데 누가 눈에 보이는 거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뿐이지 그건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직 충분히 해봤죠. 저희한테 이직은 개그맨을 하다가 어린이 프로 뽀뽀뽀도 했었고 서프라이즈에서도 재연하는 걸 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리포터도 했었고 근데 결국은 왜 다시 돌아왔냐면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걸 옳은 걸 보여줘야 된다. 저희한테는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할 때 개그맨 정성호가 붙잖아요. 네. 근데 어느 촬영장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 자네 누구라고?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무슨 개그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난 뭐지? 근데 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써? 제가 저번에도 시몬스 이제 이거 라이브 커머스 할 때 한 얘기였는데 내가 시몬스 회사를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시몬스의 누구입니다. 네. 자네가 시몬스에서 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자기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저도 그랬어요.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개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촬영 끝나자마자 감독님한테 저 죄송한데 리포터 다 줘서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개그맨인데 개그한 게 없네요. 그래서 개그로 다시 들어갔어요. 성대모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성대모사,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는 성대모사이기 때문에 저는 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제가 서경석 성대모사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붙은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뭐였죠? 성대모사였잖아요. 저는 그거 하찮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후회했어요. 가장 큰 후회했어요. 왜? 이게 성대모사라면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선택한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더 오히려 그때부터 그럼 다양한 성대모사를 더 연습하신 심하게 거예요? 했어요. 더 심하게.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아봤고 핫한데 지나갔던 사람이 누굴까? 가장 재밌는 게 뭘까? 이런 걸 찾아서 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 못하는 추사랑 버벌진 이름만 말도 들어도 안 되는 웃기네요.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와 얼굴 모사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냥 인기 있는 거 말고 네. 난 이거는 정말 애착이 가는 캐릭터야 라고 하는 캐릭터 중에? 그런 게 있을까? 저는 다 좋아해요. 제가 한 캐릭터는 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하고도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마음의 소리에 나오는 강아지. 이건 뭐지? 그다음에 이제 했는데 너무 아까운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짱구 이거를 김원희 형이 했었거든요. 짱구를 그때 선생님을 제가 했었어요. 그 노란색 체크무늬 네. 입은 네. 짱구 선생님 있잖아요. 쓰신. 안경 쓰신. 네, 네, 네. 그게 전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잘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그냥 무마되고 없어진 거.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정말 노력하고 하셨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뭐에 관심을 갖지? 얘가 뭘 좀 잘하지? 이것 좀 한번 내가 치열업 해볼까?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요. 그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게 하나이면 좋은데 네네. 여럿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목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길을 찾길 바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해서 아이를 솔직히 그거는 좀 힘들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빠가 한 사람을 너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에 올인할 수는 없다. 니네 스스로 축구를 좋아하면 내가 그 플레이스 장소는 만들어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학원 뭐 이런 거는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엄마랑 아빠는 그걸 케어까지는 못하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길 빈다. 요즘은 MZ세대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MZ세대라고 하면서도 세대 간의 차이로 벌어지는 갈등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사실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질 거잖아요. 새로운 세대들한테 아빠의 마음으로 그래도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빠의 마음으로 MZ에게 조언하면 아저씨 가세요 그런 느낌이죠. 뭐 저희가 이제 SNL에서 MZ 세대 MZ 오피스 되게 네.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유분방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속마음까지 다 표현을 하는 그런 시티콤 같은 스타일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감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후회하면서 샹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얻는 게 절대 없어요. 근데 책임감이 붙으면 분명히 MZ세대가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책임감인 건 정말 동의를 그럼요. 하고 네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데 잊고 있었던 거를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들어갔다가 전통시장 나오는데 갑자기 첫째 애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걸어서 아내하고 나오는데 할머니 오이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이를? 왜? 아빠 오이 사기로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밑에다 신문지를 깔고 오이를 팔고 있었어. 내가 언제 오이를 다 산다 그랬어. 그냥 오이를 다 샀어요. 그래서 가면서 물어봤어요. 수아야, 이 오이는 뭐야? 그냥 할머니 사주고 싶어서. 오,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뭐지? 나는 솔직히 놓친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이 할머니가 앉아서 얼마나 하루 종일 있었을까라는 걸 걔는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이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산다면, 응? 이 아이한테 가르친 게 없는데 이걸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워낙에 순수하고 착한 동물이구나. 이들한테 배울 게 많구나. 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주 감동입니다. 오이 어떻게 됐나요? 씹어 먹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오이가 그냥 오이 천국이었죠. 그렇다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오이를 이만큼 무슨 뭐 판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신문지에 동네에서 네. 열 몇 개 갖다 놓고 파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키워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치. 짠했던 것 같다. 네. 이사님도 배우시나요? 아직도 그 날의 그 공간이 이제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랑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카트를 태워서 내려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혜준아, 아빠는 누구 편이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뻔한 대답은 내 편 이러면 맞았어 라고 해주거나 혹은 몰라 그러면 아빠는 아들 편 이러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잠깐 1초 정도 망설이다가 아빠는 행복한 편이야 오, 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편인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가 3살이라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왜 그 상황에 저보고 행복한 편이라고 말을 했는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아이도 기억을 못할 것이고. 어떤 편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진짜 누구 아이의 편이냐고 눈에서 물어봤는데. 바라보는. 아빠 누구 편이게 했는데 아빠는 행복한 편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정말 울컥했고 행복해지셨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내가 아이들을 낳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아이들의 의도되지 않은 의미 없는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흑인 음악이 푹 빠져 있을 때. 막 나왔을 때 빠져 있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봤을 때 엄마는 너무 힘든데 아빠는 항상 웃고 다니니까 아유 네. 정말 니네 아빠는 행복한 편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겨 행복한 편. 근데 아이가 근데 아이의 눈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배울 게 있다는 게 내가 잊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잊고 있던 순수함을 캐주는 게 아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코인 캘 때가 아니에요. 네. 순수함을 이렇게 캐줘야 된다고. 정말 이거 근데 아빠는 누구 편 그랬는데 아빠는 야당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요? 아빠가 출근하러 갈 때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어차피 나는 엄마랑 있을 거고. 그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것도 것도 아이의 있겠다. 순수함으로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번아웃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번아웃 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번아웃이든 슬럼프든 뭐 빠져든다가 아니라 찾아온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온다 오히려. 찾아온다. 왜냐면 상처가 나는 게 겉으로만 나는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는 더 큰 거거든. 근데 이게 한번 곪기 시작하면 본인도 감당을 못하고 감내를 못할 정도에 크게 곪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걸 상처가 난 사람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럴 땐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 마데카솔이든 후시딘이든 바를 수 있는 약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소리 지르고 싶고 미치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 이건 아닐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소리 질러요 그냥. 차에서. 막 혼자 막 음악 틀어. 야 씨.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씨. 혼자서. 그럼 그러고 집에 가면 내가 그 애 앞에서 하겠어요? 안 하죠. 시원하잖아. 사람 앞에서 상처를 내는 순간 야 다쳤어? 너 병가 처리하고 밖에 나가 있어. 너 빠져. 상처 있으니까 빠져. 딴 사람 쌩쌩한 사람 너. 이게 사회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숨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 염증이 막 생겼어. 근데 이게 가슴에서 난 상처야.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 근데 아이까지 있어.
폭발 정도가 아니지. 뭐 흑인은 막 웃기고 앉았네 그냥 아주 랩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랩으로 얼굴을 쌓아버라. 그 정도로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젠 대화가 안 되고 그 모든 영향력이 아이한테 가요. 그렇죠. 네. 야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너 누워 있어? 누구 닮았어? 이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키운 모습이에요. 그런 게 슬럼프고 번아웃이기 때문에 번아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들도 사실 힘들긴 힘들잖아요. 한 게 없어도. 아, 없다고 아빠들이 해도, 힘든 거 솔직하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생각적으로 다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갖고 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는 아빠는 없거든. 그럼요. 왜냐면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에 그럼요. 동물사남이라는 게 사실 있어도 없어도 내가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열심히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지.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 좀 내려놔도 돼요. 이사님도 한번 좀 그런 워킹맘, 워킹 데디들한테 그래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그 독실님께서 잠깐 대화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애기 혼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고. 아까 저쪽에서. 네. 아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서로 폭로하는 걸로 가는 거 아, 아니에요? 애기 혼내, 근데- 저도 혼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면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아이를 가진 모든 아빠, 엄마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그럼. 저 아빠, 엄마도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봤을 때 아빠, 엄마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빠, 엄마도 아빠, 엄마가 처음이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 엄마도 사람이니까 아빠, 엄마도 힘드니까 혼낼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미안할 때도 있고 근데 더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쪽으로 뭔가 자신감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네. 좋은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나도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랬어라고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자책하고 서로 평가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최근에는 그 너무 크게 혼냈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크게 혼내면 안 됐었는데 근데 아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막 말하니까 아유. 근데 이게 참 네. 아빠의 마음이야.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절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내가 진짜 찬물을 좀 껴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가 5 있지만 저희는 아내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은 곧 떠난다. 정말 얘들이 있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와이프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내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아이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와이프를 더 사랑해.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자기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와이프라는 거, 그 남편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친구하고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때가 되면 돈을 갖고 튑니다. 돈을 안 주면 배신자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적당히 키웠을 때 그냥 풀고 아내와 튀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항상 중요한 얘기. 가장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자기의 동반자라는 거 명심하시고. 공감합니다. 예. 정말 아쉽지만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분 대화를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또 꿀팁까지 네네.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대화하시면서 소통하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하는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약간 버킷리스트였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자서전을 적듯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을까?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살았고, 가족에 대한 얘기였던 만큼 집에서 항상 저와 제 삶을 함께 나눠주고 있는 저희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면서요.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옆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꼭 알고
정말 하찮은 인생이라고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환호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몬스의 최연소 임원, 전략기획팀 유인성 이사님이시지만 오늘은 사실 세 자녀의 아빠로서 흑인 음악 아니고요. 세 자녀의 아빠로서 그리고 방송인 정성호님은 수아, 수혜, 수연, 재범 그리고 하늘이 아빠로서 요즘 아빠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으로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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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